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경찰이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주식 계좌를 빌려준 차모 씨 외에 다른 보좌관들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들은 이 의원이 주식 투자에 사용한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김선홍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시간 30분에 걸쳐 압수수색을 마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 수사관들이 이춘석 의원 국회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의원실 압수수색은 지난달 11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의원 보좌관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적시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의원과 이 의원에게 주식 계좌를 빌려준 차모 보좌관의 PC 자료와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수사 대상을 차 보좌관 외에 다른 보좌진까지 확대한 겁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자금 출처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은 이 의원이 주식 투자에 사용한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차 보좌관 명의로 최소 10억 원 상당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데 당시 이 의원의 신고 재산은 약 4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두 차례 진행된 경찰 소환 조사에서 이 의원은 차명거래 혐의는 인정했지만 주식거래 자금은 경조사비를 통해서 마련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정치 후원금 등이 주식 투자에 사용된 건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 2분 과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현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보좌관 계좌로 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경찰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투자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코스피가 이틀 만에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 넘게 오른 3,461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반도체주가 불기둥을 뿜었는데요. 미국 기준금리 인하도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더 풀리면서 코스피의 최고치 랠리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다시 한번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 넘게 오른 3,461.3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에서 최고치를 경신한 건 단 이틀 만입니다. 지수 상승을 이끈 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였습니다. 특히 대형 반도체주가 지수의 상단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년 1개월 만에 8만 원 선을 회복했고 SK하이닉스는 5% 넘게 올라 35만 원 선에 안착했습니다. 증권가에선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 관련주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HBM 수요가 견조한 상황에서 레거시 메모리 쪽으로 수요가 올라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반등이 확인되고 있고 또 이에 따른 증권사들의 TP 인상이 있었어서 삼성그룹 등이 대규모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한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간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도 국내 증시 상승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미 연준은 9개월 만에 금리를 내렸고 파월 의장은 올해 안에 2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결정이 예상 범위 내라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 관세 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더 풀리면서 코스피의 최고치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지난달 외부의 악성 코드 공격으로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 피해 고객이 300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중 28만 3천 명은 유출된 정보로 카드 부정 사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롯데카드는 오늘 대국민 사과를 하고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영섭 기자입니다. 이번 롯데카드 침해 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피해 고객은 모두 297만 명. 롯데카드 전체 회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정보 유출 규모는 200GB에 달합니다. 특히 이 중 28만 3천 명은 유출된 정보로 카드 부정 사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방식인 일부 키인 방식, 키인 거래의 경우에는 부정 사용 가능성이 존재하나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쇼핑 사이트나 페이 결제 등의 카드 정보를 새롭게 등록한 고객들입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 CVC 번호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롯데카드는 고객 정보가 악용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카드는 카드 부정 사용 등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어떠한 손실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입니다.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28만여 명에 대해선 카드 재발급을 최우선적으로 안내하며 재발급 시 내년 연회비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출 피해 고객 전원에겐 무이자 10개월 할부를 무료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원활한 카드 재발급과 해지 등을 위해 24시간 상담센터를 가동하며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모니터를 강화합니다. 이번 사태의 금융당국은 위규 사항을 파악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이버 침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전체 카드사에 대한 보안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며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발언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실제 주범이 중국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국적의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피의자 2명은 오늘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피의자 48살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4살 B씨는 소액 결제권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이후 중국으로 출국한 A씨는 그제 인천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고 B씨는 서울 영등포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주장했고 최근 윗선을 중국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발언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실제 주범이 중국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도 확보했습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A씨가 이 장비를 이용해 어떻게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탈취하고 소액 결제까지 성공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나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한 시내버스 기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을 살려낸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운전 중이던 기사는 승객이 쓰러지자 버스를 멈춰 세운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승객의 소중한 목숨을 지켰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천안 동남구 목천읍으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 모자를 쓴 승객 한 명이 손잡이를 잡은 채 축 늘어지더니 곧바로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다른 승객들이 모여들어 안부를 살피지만 나이 70대인 고령의 승객은 쉽게 깨어나지 못합니다. 이 상황을 인지한 버스기사 최수일 씨는 곧바로 차를 도로 옆에 세우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맥도 짚어보고 코에 손가락 대보고 했더니 숨을 안 쉬는 것 같아가지고 바로 심폐소생술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지 5분여 쓰러진 승객은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하지만 아직 호흡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는지 다시 정신을 잃었고 기사는 또다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다행히 곧바로 도착한 119 구급대로 옮겨진 승객은 호흡과 맥박을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버스를 운행하는 그 기사고 또 제가 모신 손님이잖아요. 근데 그 버스에서 손님이 그렇게 됐는데 기사로서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태에서 당시 시내버스에는 쓰러진 승객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부축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TV 천대상입니다.